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1부와 2부에서 비철금속의 중요성, 그리고 비철금속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서 알아봤는데 대단히 비철금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중요하고 향후에 더 중요해질 텐데 이 비철금속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근데 사실 이제 예전에 그 일부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간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근데 네. 이제 그때 한번 난리가 났던 게 원유가 이제 값어치가 없으니까 저기 드럼통들이 막 떠다니고 저희 주유소 가서 기억에. 기름 넣으면 돈을 준다는 등. 네, 맞아요. 그런 게 기억이 불현듯 나긴 하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유를 내가 사고 싶을 때 금은 내가 뭐 한동 그냥 맞아요. 살 수 있겠죠. 뭐 네. 집에 놓을 수도 있고 근데 원유를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도대체 보관이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리튬 사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구리를 네. 구리를 뭐 1kg 샀어요. 그거 어디다 도대체 주실 거죠? 그리고 보통 톤 단위로 파는 걸. 그 보관비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물 거래가 사실상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좀 상품이 그죠. 아닌가. 네. 보관 문제 때문에. 네. 보관비 때문에. 그래서 이 원자재는 우리 주식은 현물 거래를 하지만 네. 선물도 있지만 원자재는 선물 거래를 한다. 이게 기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그럼 도대체 선물은 도대체 뭐냐. 이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 선물은 뭐냐면 이 퓨처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래예요, 미래. 미래 이제 내가 특정한 그 시점에 특정한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2월 1일 날 금반지 가격이 지금 여기 50만 원이죠. 네. 이게 지금 50만 원인데 다음 달 이제 적금 만기일이 오면 이 금반지를 일단 하나 살까? 그래서 근데 이제 곧 금 수입이 좀 어려워지면 이게 금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현재가 지금 50만 원인데 내가 4월 1일 날 이제 이 사람이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55만 원에 사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2월 1일인데 4월 1일 날 55만 원에 산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팔 사람은 찾으면 돼요. 맞아요. 미래에 나는 이 가격에 사고 싶은데 그럼 이걸 팔 사람을 이제 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나는 이제 경조사금이 4월 2일 날 필요한데 마침 이제 딱 맞아요. 이 날짜 자체가 4월 2일이니까 그래서 나 금반지 이거 좀 이걸 하나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돈으로 좀 마련하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일치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4월 1일 날 금반지를 나는 그래요. 당신 말처럼 내가 55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만 원이지만 두 달 후에는 이제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 거죠. 두 사람 다 이제 같은 생각이죠. 맞아요. 예, 내려간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거래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석 달, 이게 만기가 다 다르잖아요. 뭐 한 달짜리도 있고 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때 시점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나 뭐 아니면 내려갈 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가격에 그냥 이제 거래를 한다. 미리.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선물 거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수익인지 손실인지 결정이 되냐. 4월 1일이 됐어요. 근데 6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성공했죠. 네, 성공했죠. 아니 나는 55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6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나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55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구매해서 지금 당장 팔아도 5만 원 버는 거죠. 그쵸.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은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쁠 수 있어요. 예. 네. 그냥 좀 기다릴 걸. 뭐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4월 1일 날 금반지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55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게 이 선물이라는 게 농산물 거래에 좀 많이 맞아요. 이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후 예측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장마가 올 수도 있고 배추를 내가 이 수확을 한 다음에 몇 달 후에 이제 이거를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흉년이 와가지고 내 농작물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되거나 가격이 혹시라도 뭐 너무 오르거나 떨어지게 되면은 이 농산물을 재배했던 분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한 가격 범위를 벗어나게 됐을 때는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약을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나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상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현재 시세가 아무리 변해도 나는 예를 들면 지금 한 포기에 10,000원인데 난 무조건 2만 원에 팔겠다. 그럼 내 거 사줄래? 그때 이 사람 무조건 2만 원에 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 5만 원을 가던 네. 뭐 다시 5천 원이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원자재 시장도 이렇게 거래가 된다. 다만 이제 원자재 시장은 그 보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네. 예, 그런 좀 문제도 있어서 이런 선물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선물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미래를 좀 미리 예측해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거래는 거래소 내에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량의 특정 상품을 아까 말씀드린 약정한 가격에 매매하기로. 아까 이제 금반지를 뭐 4월 1일 날 이제 특정한 시점에 이제 그 매매하기로 이제 약정을 하는 그런 거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보면 이제 LME가 이제 런던 금속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요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이제 거래소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뭐 뉴욕에 증권거래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여기 한국에 거래소 있는 것처럼 이 금속 거래소는 런던 이게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2024년 그러니까 지금 2월 20일인데 5월 20일 날짜에 내가 니켈을 매매하기로 이때 이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네. 예. 어떻게 보면 3개월 후에 있을 일을 내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맞습니다.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과의 약간 다른 점이다. 난이도가 좀 있긴 있는 확실히. 예, 미래를 좀 예측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제가 잠깐 뭐 LME 설명드렸지만 요게 이제 선물 거래소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LME가 예,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여기 CME도 상당히 좀 이제 네. 대표적인 예, 그런 거래소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 뭐 전체 규모로는 사실 뭐 CM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스나 그다음 홍콩, 그다음 싱가포르 다 큰데 비철 금속에 관해서는 그래도 LME가 아직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런던 메탈 이제 익스체인지라 그래서 여기 이제 140년 정도 역사로 좀 돼 있고요. 비철 금속 시장의 실물 거래 이제 뭐 대표 지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가장 중요한, 비철 금속만 봤을 때는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ME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비철 금속도 있지만 상당히 여기도 좀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예, 이 상하이 쪽에 있는 여기 그 선물 거래소도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이제 비철 금속 쪽에서는 좀 대표적인. 근데 이게 LME 쪽에서 시세가 대부분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실물 계약 벤치마크 자체가 뭐 광산을 구매할 때나 아니면 뭐 재련된 걸 팔 때나 비철 금속 가격을 중심에 놓고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실물 비철이랑 연관성이 높은 거는 LM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선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점점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하기도 좀 상당히 용이하다 보니까 해외 선물도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비철 금속도 있고 하지만 또 환율 투자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 FX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한참 그것도 뭐 유행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만 이게 좀 약간 투기적인 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성격상 뭐 이걸로 돈 버신 분도 계시지만 또 큰 손실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그만큼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좀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과거랑은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4년부터 지금 23년까지 보시면은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근데 이거는 결국 그 사람들의 관심도도 있겠지만 저는 또 증권사들이 기반을 또 인프라를 잘 갖춰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사실 해외 선물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제 개인 투자분들 그거를 갑자기. 근데 증권사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다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죠. 예, 이렇게 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선물의 좀 특성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원매자를, 그러니까 아까 뭐 금반지 살 사람 찾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이거 찾아다니겠어요. 나 니켈 사고 싶은데 저기 뭐 영국 런던에서 만나서 우리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고 비행값이 더 들겠죠, 사실은. 그럼요. 그래서 모든 투자들 한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 거래하는 건 똑같죠. 그것처럼 이제 다만 이제 여기는 시간이 훨씬 제가 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매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매도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쪽에도 베팅할 수 있고, 맞습니다. 선물이란 상품 자체. 선물이 순수한 계약이다 보니까요. 내가 팔고 싶으면은 그냥 매도를 하는 거고, 살 사람은 매수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금반지 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처럼 뭐 예를 들면
나는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이제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하락 쪽에 이렇게 먼저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 요게 조금 이제 약간 리스크는 있는 게 내 네. 원금보다 많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워낙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계약 사는 것도 싸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뭐 상품마다 저희가 흔히 증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증거금이 그 상품마다 좀 상이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실물을 사는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 자체의 규모가 크더라도 저희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한 뭐 증거금, 네, 보증금 같은 거는 사실 금액이 그거보다는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투입한 이제 자본 대비 실제 거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익이 나도 많이 나고 손실이 나도 많이 맞아요. 난다.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 상품의 성격을 알고 쓰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레버리지 좀 특성이 있다는 거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속 1, 2부에서 뭐 저도 이제 비철금속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참 이런 얘기해서 민망한데 저도 다시 한번 좀 공부하는 좀 계기가 됐고, 근데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느낀 게 다시 한번 이제 작년에 이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작년 연초에 아 진짜 비철금속 시대가 오긴 오겠구나. 그걸 느꼈는데 오늘 또 이제 1, 2, 3부 이렇게 좀 방송하면서 느낀 건 비철금속 시대 요새 이 가격은 약하잖아요. 맞아요. 약화도 끝난 게 아니구나.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투자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올 수밖에 없는 미래가 있잖아요. 정해져. 요즘에 AI. 내가 싫어도 저는 이건 온다고 봐요, 그냥. 그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비철금속 시대도 친환경 시대로 가고 이랬을 때 이건 안 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래 자체가.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하지만 해외 선물을 내가 물론 위험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도 비철금속은 저는 꼭 공부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해외 선물까지 하고 싶다면 결국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 내용들은 설명드렸으니까. 근데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떻게 투자하면 좋느냐? 이베스트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인프라가 그렇죠. 이베스트도 잘 갖춰져 있냐? 그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답변 드시죠. 그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죠. 그 저희가 비철금속 해외 선물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런던 금속거래소죠. 그 LME 온라인 상품을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 출시를 하게 된 배경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년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경기다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도 심하고, 그래서 뭔가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할 거를 찾다가 제가 주식을 찾자고 하니 사실 개별 기업들의 약간 리스크가 있고, 아니면은 그 ETF를 찾아봤더니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그러니까 실물 경기의 중심이 되는 게 LM인데 LME의 가격을 완전히 추종하는 그런 ETF도 좀 없고, 그래서 내가 금속 자체에 다른 그 뭐 고려할 것들 없이 금속 자체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려를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LME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비철금속 거래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제가 사실 오래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거래가 안 됐었던 거지, 이제 국내에 이제 네로라는 큰 이제 제련 업체들이나 비철금속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랑 거래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아무래도 뭐 리튬이나 아니면 니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나 뭐 헤지펀드나 뭐 이런 데서도 이 금융 상품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전보다 거래하기가 좀 용이한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대, 비철금속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 온라인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6대 비철금속 투자할 수 있는 이제 LME 온라인이라는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HTS랑 MTS에서도 다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해외 선물을 이미 거래하셨다, 그럼 진짜 그냥 LME 거래하겠다라는 그 클릭 하나에 바로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아니더라도 그냥 계좌 개설하시는 거는 또 영상에 찍어주신 계좌 개설 하시는 방법 보고 참고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앞에 이제 비철금속을 잘 보셨고 어떤 상황에 투자를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식의 그 상품인지를 이제 잘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잘 고려를 하셔서 나의 투자 상황이랑 잘 맞다 싶으면은 한번 거래해 보시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해외 선물을 제가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유동성은 풍부한 건가요? 이게 종류마다 다 다른 건지. 왜냐면 이제 거래할 때 제일 리스크가 내가 사는 건 좋은데 팔 수가 없을까봐.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대부분 유동성이 좀 풍부한 편인지 아니면 이걸 좀 잘 골라내야 되는 건지
그건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팀이 원래는 국내 대형 업체들을 네. 대상으로 이 거래를 중개하는 팀인 만큼 네. 유동성은 사실 글로벌로는 일일이 63만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한 그런 국내 제조사나 네. 상사뿐만 아니라 해외 뭐 큰 헤지 펀드들, 운용사들, 네네. 아니면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 매매하는 그런 펀드들도 다 이 거래를 이미 글로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뭐 내가 샀는데 호가가 없다. 이런 상황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물 거래 특성상 이제 네. 만기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네. 그 만기가 이제 멀면 멀수록 네. 사실 내가 아주 멀리 있는 상품을 그 먼 시점의 상품을 사거나 팔 때는 다 유동성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LM이는 저희가 그렇게 만기를 멀리까지 하고 있지는 않고 그쵸. 가장 많많이 거래되는 게 이제 3개월물. 3개월. 네, 그걸 기반으로 이 시장 형성이 애초에 본질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개월물만 거래를 하시는데 3개월물은 뭐 거래량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고 하실 전혀 말씀하실 없죠.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근데 없죠. 이사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건 이제 선물이라는 게 빛의 금속만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 여러 상품 중에서 이제 다소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하거나 상황상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알고는 계셔야 되나 이제 LM이는 그거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 보면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거래 시간이 되게 꽤 긴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영국, 길어요. 저도 알기로는 영국이 아마 네. 2시, 우리나라 시간 새벽 2시에 아마 문 닫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그쵸. 딱 보니까 여기 맞춰져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못 가죠. 한국 이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밤새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까지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간 이제 9시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니까 네. 뭐 거래하는 시간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거는 아닌 것 없습니다. 같고. 그러니까 마감 시간은 결국 이제 동일하게 그냥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요 시간들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 밑에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3개월물 네. 이렇게 좀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거 다 이거 이제 달러로 거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달러로 좀 이렇게 뭐 한 틱당 뭐 이렇게 0.5달러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6대 그 이거 알아봤잖아요. 네. 일부 시간에. 그러면 결국 거래 제일 많이 되는 건 굴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리랑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알루미늄. 되고 최근에 좀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건 아무래도 니켈. 니켈, 네. 니켈까지. 특히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는 정말 큰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고, 그 앞에 방송 1, 2부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에 리튬이 맞아요, 리튬. 정말로 핫한데 리튬은 리튬. 그럼 거래가 안 되나? 리튬 상품이 상장은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국제적으로 아시겠지만 내가 리튬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리튬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 맞아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네네. 거고, 그래야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리튬이 사실 나온 지가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선물 상품으로서 거래가 될 만큼의 유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리튬도 조만간, 왜냐면 모든 금속들이 처음에 바로 짠 하면서 다 생긴 게 아니라 그죠. 네. 많아지고 중요성이 커질수록 말 그대로 거래의 수요가 생길수록 이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제 생각에도 리튬이 좀 더 국제적으로 거래가 많아지면 LME 통해서도 생기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저희가 1부, 2부, 3부를 통해서 귀중한 오늘 손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비철금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된 질문은 아마 보시다 보면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더 깊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텐데 저희 글로벌 상품 영업팀 LME 전용 데스크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랑 그다음에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고요. 뭐 다른 주제 아니면 좀 더 비철금속 관련해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편하게 뭐 여기로 연락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